인식에 대한 진실. 인식은 복잡하고 다면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감각신경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집어 뇌로 전자기적 자극으로 보낼 때부터 시작된다.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자외선을 보지 못한다. 또 새가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오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서 대략 1초에 약 4천억 비트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독립된 저 밖이라는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레드 알렌 울프 박사. 분명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의식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겨우 2000비트 정도라고 말한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말처럼 뇌는 외부의 이야기를 창조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감각기관은 방의 온도나 몸의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옷의 촉감,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나 머릿결의 샴푸 냄새와 같은 정보 등을 감지하고 있다. 단지 이 책의 글자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뉴버그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뇌는 외부에 실제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 뇌는 정보를 저지함으로써 이 일을 수행한다. 즉, 특정 반응이나 특정 신경 정보가 최종적인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앉아있는 의자에 대한 정보를 무시한다. 즉, 알려진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배제한다. 뇌는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보면 비슷한 어떤 것을 떠올린다. 비슷한 것이 없거나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내 상상이 분명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 우리의 눈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눈은 모든 에너지의 장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눈이 집중할 때 하나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불쾌한 것들에는 눈을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캔디 스퍼트 박사.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 속에 감각적으로 입력되어 구축된 광대한 신경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뉴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경험에 달려있다. 그리고 뇌 정보를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실제 시각적 세계가 창조된다. 뇌가 현실을 일궈내고 세상에 대한 해석을 창조하는 것이다. 영화 2편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로부터 왜 영화를 계속 편집하느냐는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 즉, 좋아하는 장면이 사라지고 다른 장면이 보태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편집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마도 새로운 지식이 펼쳐짐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영화의 다른 부분에 다가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다시 편집하기로 했다. 이전 인터뷰를 새로운 인터뷰로 바꾸고 더 심도 있는 인터뷰와 애니메이션 장면을 삽입했다. 그리고 드라마 부분도 새롭게 편집했다. 2편의 신비의 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윌, 감정과 인식. 국립보건연구소의 퍼트 박사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것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한다. 감정은 관심을 가질지 말지를 결정한다. 의식 위로 떠오르는 생각들과 몸속의 깊은 차원으로 묻히는 소외되지 않은 생각을 조절하는 것은 수용체들이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감정은 어떤 것을 생화학적 측면에서 장기 기억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잊는 이유라고 말한다. 감정은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각 정보 처리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관점이다.
만일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이유를 알기도 전에 영상을 처리하고 도망치기 시작할 것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4천억 비트의 정보들 중에서 비현실적인 정보를 버리고 관계없는 정보를 없애더라도 여전히 많은 낭의 정보를 남는다. 이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감정을 통해 걸러지는 것이다. 감정들은 인식을 손쉽게 하기 위해 조건화된 것이다. 또 감정의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 서스케치원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조사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고속도로 위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다. 그 비행기는 착륙하느라 속도를 줄인 상태여서 고속도로 밖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대의 자동차들이 비행기에 충돌했다. 그런데 비행기에 충돌했던 운전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운전자가 고속도로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최대한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소형 비행기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항공기를 보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마크 패러다임과 인식. 만일 이미 존재하는 기억들과 감정들을 연합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것일까? 정답은 새로운 지식이다.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가능한 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뇌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들의 목록을 더해갈 수 있다. 기억하라. 그 목록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현실에 대한 해석들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형태와 차원의 인식과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새로운 정보는 중요하지만 완전한 지식은 이해와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 복숭아 맛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수분이 많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처럼 복숭아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먹어볼 때까지 복숭아가 어떤 맛인지를 알 수 없다.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더 큰 삶에 자신을 열어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경험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흥분했던 적은 언제인가? 가장 최근에 그 일을 해낸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랬던 적은 언제인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익스트란로의 여행이란 책에서 돈 주앙의 자신에게 다가가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즉 자신의 습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그런 습관적인 일을 하는 자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만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삶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넓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장과 성취, 행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들을 경험하고 신경망 속으로 더 많은 정보를 채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한 것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 세상은 내가 눈을 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그냥 보이는 세상이며 인간의 감각기관이 볼 수 있는 세상인 동시에 나의 신념 체계가 보게 해주는 세상, 그리고 나의 감정들이 보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동의하는 실제의 세계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같은 것을 종종 아주 다르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들은 제각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범죄의 세세한 사항들뿐 아니라 외모도 달라진다.
목격자들은 각각 그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각자의 인식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시각과 인식의 측면에서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 시각과 인식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끝일까? 한 걸음 넘어 과학이 시각의 신비에 대해 밝혀낸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보자. 칼 프렘은 뇌가 본질적으로 홀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로 사람들이 뇌에 대한 생각에 혁명을 가져왔다. 즉, 정보 처리 과정은 뇌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며 뇌는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홀로그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프리브렘은 이 이론을 인식 모델에 적용했다. 그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홀로그램의 성격을 띠며 우리가 현실을 단지 인식하는 것을 넘어 현실 속에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뇌와 외부가 홀로그램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 뇌에서 처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뇌의 바깥으로 빠져나와 외부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완벽한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서도 그 현실 속에 있다고 완벽하게 느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이 홀로그램적이라면 그것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감각은 제한되어 있고 쿠키 틀처럼 현식을 찍어낸다. 의식 탐구자들은 모든 우주와 백사장의 모래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를 완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 번에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마야, 즉 환상이다. 단지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